좋아요. 사실 이제 이 선거법과 거의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너무 지금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게 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사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민주당은 왜 공수처 선처리에 집착하나? 요걸 이제 김태현 변호사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사실 이걸 좀 사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어요. 일단 선거법 먼저 하고 공수처 하자.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거를 공수처를 먼저 하다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이거 합의 위반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러면서 또 지금 뭔가가 지금 잘 안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이 좀 있습니까? 이게 뭐 합의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조국 장관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조국 장관이 어쨌든 검찰 개혁을 띄웠는데 이게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되려면 결국 국회에서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 검경 수사권도 있지만 공수처가 사실은 한 20년 된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자.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가장 걸리는 게 이제 선거법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저는 아마 우리 당에서는 이걸 먼저 처리한다 그러지만 지금 결국은 이 방망이를 쥐고 있는 분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이죠. 네. 근데 그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12월 달에 예산 그다음에 선거법 그다음에 이 검경수사법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디데이가 어찌 보면 12월 2일인데 이때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입법조사처도 보면은 뭐 12월 3일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이 사법개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결국은 아마 우리 당에서 10월 말에 직권 상정을 요청해도 문희상 의장님은 아마 12월에 일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먼저 꼭 처리한다 이런 것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어떤 그걸 계속 끌고 가겠다.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조국 장관 사퇴냐 반대냐 찬성 반대했을 때는 저희 쪽이 좀 불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약간 부정적 욕이 많았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공수처로 딱 만약에 선거법을 했을 때는 국민들이 큰 적은 없어요. 그렇죠. 이거 어차피 본인들 밖으로 싸움 아니야 이런데, 예. 검경 수사권도 사실은 이 검찰하고 경찰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부딪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수사 어차피 두 번 받는 건데 비슷한데, 공수처는 사실은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고 그동안 찬성 여론이 물론 오늘 여론에는 과반 조금 넘었지만 오늘 이제 오차범위 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거의 지금 진영행 48,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보면 이게 7-80% 계속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국 장관에서 약간 불리했던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확실하게 여야 간의 대립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검찰 개혁을 끌고 가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여야 사당 그 공조는요, 저는 깨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해나갈 저희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남겼던 마지막 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타고 나가죠. 일단은 아니 그 말이라 타고 나가야지. 뭐 말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 개혁을 최대한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비슷한 얘기인데 네. 우리 그 현근택 변호사님 확실히 당적 있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좀 네 가지가 없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조국 사태의 책임을 돌리려는 거예요. 그냥 눈길을 돌리자. 이슈를 전환하자. 제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여기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을 왜 시켰을까? 일단 검찰개혁 되면 좋고 안 되면 니들 적폐 때문에 안 됐지. 이거 하려고 그런다. 이걸 아마 내년 총선에 경제 안 풀리죠? 외교 안 풀리죠? 그럼 뭐로 치르지? 개혁 대 반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밀자. 아마 그런 걸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근택 변호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 아니 뭐 검찰 개혁이 국민 생활 얼마나 직결된다 이걸 가지고 총선에 치르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맞은 겁니다. 이걸로 총선 치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인정 안 하겠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그래요. 근데 이 사태 누가 만들었어요? 제일 잘못한 거 조국 본인입니다. 본인이에요. 예. 대통령 마지막 독대했을 때 대통령님 지금 신문에 의혹 나오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그만할게요. 그래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대통령 속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속았던 뭘도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이걸 만들어 왔어요. 이 인사 실패를. 그런데 여기서 여권을 비롯한 진보 언론부터 너무 많이 올라탄 거죠. 판때기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이 커진 판때기에서 하나도 잃고 모든 걸 잃고 지금 밀린 거예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35일 만에 사퇴했으니까. 여기서 밀리면요. 내년 총선까지 끊임없이 밀려요. 그럼 이거를 여권은 어떻게 이슈를 전환해야 되죠? 검찰 개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검찰 개혁으로. 뭐 실제로 서초동의 촛불이 뭐 동원된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서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들 나오고 하니 이슈를 이쪽으로 바꿔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국에 대한 인사 실패, 진보의 위선,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이것만 그 겉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설치에 저 민주당이 지금 저 목을 걸고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공수처에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렇게 될까봐인가요? 그렇게 될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걱정도 있죠. 왜냐하면 예. 이제 이건 좀 공수처 법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이 나온다. 예. 대통령 직속에. 저는 가릴 비리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했더라고요. 뭐 그런 예.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얘기들도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 버리면 공수처 인력 구성으로 봤을 때 그거를 좀 특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특수 수사권, 직접 수사권 축소와 공수처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 지금 여권이 하나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육지책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대통령 여론조사 빠졌잖아요. 예. 40% 깨졌잖아요. 그 여론조사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건 4자가 3자로 바뀐 거 아닙니다. 그건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제 눈을 잡았던 건 빠진 이유예요. 왜 지지가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제일 잘못한 건 저는 인사 문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유니까 경제가 1등입니다. 경제가 1등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핵심 지지층들 빼고,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 핵심 반대층 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측은 뭐래도 지지 반대니까. 예. 가운데 진짜 당락을 결정짓는 이 스윙 보터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인사 실패 남 얘기입니다. 검찰 개혁이요? 속된 말로 얘기해 봅시다. 공수처에서 특수수사를 하고 특수부 수사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평생 살면서 특수부 갈 일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6천 명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 없어요. 없어야 하죠. 없어야 하죠. 변호사들도요. 특수부 평생 못 가보고 수사 참여 못 해보고 끝나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짜 먹고 사는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공수처를 설치하건 특수수사를 뭐 검찰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간에. 그죠? 문제는 경제라고요. 그러면 여권도 이걸 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현대자동차도 가고 뭐 삼성전자도 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정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에 올인한다 한들 대책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뭐 이거 성장률 상승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돼. 그거 하겠습니까? 정권의 정책성과 연관돼 있다고 본인들이 보면 못합니다. 예. 경제 버려야 돼요. 총선 치르려면. 외교안보? 축구 팀 가가지고 거기서 당하고 오는 거 보세요. 뭐 되겠어요? 쉽지 않죠. 그럼 뭐 있어요? 적폐가 개혁을 방해한다. 이거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들 가지고 공수처를 미는 거예요. 안 돼도 왜 안 됐을까? 적폐가 막았잖아. 보수 정당이 막았잖아. 먼저 하나 보충하고 가자면 저는 여기서 봐야 될 게 결국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사실 원래 한 6대4, 7대3까지 나오다가 지금 한 5.5대 4.5 정도까지 줄어든 오늘은 거의 이제 51대 48까지 나왔죠.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달라진 건 뭐냐면 확실히 조국 사태가 영향을 끼친 거고요. 저는 지금은 찬반 여론이 공수처의 디테일보다는 한 요 정도 얘기. 그러니까 공수처를 찬성하면은 어쨌든 뭐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 좀 한 6천 명, 7천 명 되는 있는 사람들 견제한 도구가 생기는 건 알겠어. 근데 야당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그걸 또 대통령의 측근들한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 아니면 또 허당 수사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두 가지의 관점을 놓고 그 득실을 따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의외의 관점이 뭐냐면은 지금 중간고사가 하나 다가오고 있어요. 뭐냐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발부됐냐 마느냐가 전 중간고사가 될 거라 봤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론 나도 골치 아프고 저렇게 결론 나도 골치 아픈 것이 정경심 교수가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발부되잖아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기존 조직만으로도 잘 때려잡는구나.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만 벗어날 수 있으면은 잘 때려잡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 무용론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는 반
청와대 반여권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시 타오를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또 집회하고 이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결론 나나 저쪽으로 결론 나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공수처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사실은 지적하는 게 예전에 이제 검찰 개혁, 뭐 검경 수사뿐만 아니라 공수처 할 때마다 반복됐던 얘기예요. 네. 그전에도 네. 이제 중수 폐지하자 그럴 때도 대선 자금 수사로 어쨌든 하면서 중수 폐지가 안 됐고 계속 어찌 보면 패턴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해도 잘한다. 뭐하러 공수처 필요하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아마 이걸 이제 조국 장관이라고 연결시키는 게 이제 한국당의 타깃이죠.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냐면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조국 장관 사건을 갖고 가려고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수사 다 끝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트랙 통과돼봐야 12월 내년에는 할까 말까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그게 어느 정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지금 얘기처럼 여기 얘기처럼 이걸 이제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이런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이 조금 그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공수처에 대한 지지가 예전에는 공수처만 생각하다가 지금 이제 진영의 논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아마 찬성률이 좀 빠진 것도 있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검찰 특히 공수처 설치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의 패턴. 검찰이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둬도 된다. 괜히 만들어야 된다. 뭐 옥상옥이다 이게 나오는데 사실은 뭐 오늘 계속 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재호 의원도 사실은 이런 얘기는 딱 눈에 들어온 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대부분 여권 인사들이다. 야권 인사들 별로 없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설치 안 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한 20년 된 얘기거든요. 20년 된 얘기인데 이제는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옛날에 이해창 총재도 찬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건 제가 보기에 한국당 의원들 지금 뭐 심재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때 다 찬성했었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것도 쉽게 풀리지는 않겠네요. 당분간은 계속 이걸 가지고도 왜냐하면 일단은 야권 내 공조의 문제는 선거법 처리가 우선이었어요. 사실 일단은. 근데 그 순서를 뒤바꿨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정의당과 공조를 깨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먼저 치고 나온 데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덮으려는 이슈 전환이 제일 크다고 이제 본 거고 그런 시점 자체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부터를 얘기를 보면 일단 이 공수처 안이 두 개 있잖아요. 권은희 의원 안하고 백혜련 의원. 그것 중에서 지금 팩스트에 올라오는 거 백혜련 의원 아닌가요? 둘 다 올라. 둘 다 올라가 있네. 그러니까 이 안 중에서 뭘 하느냐가도 되게 중요한 걸까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거 뭐냐? 결국 공수처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장을 누가 뽑느냐 어떻게 뽑느냐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하나 선택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2명 추천할 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7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권 성향대로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법무부 검찰국장 있습니다. 여권이죠. 법원행정처장 있습니다. 여권이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한변협회장은 좀 세모로 둘게요. 그냥 4명이 국회 몫인데 여당이 2명입니다. 여권이죠. 야당이 2이에요. 야당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4대3 구도다. 네, 나머지 하나는 아무래도 정의당이랑 배열할 수밖에 없죠. 수정다. 그러면은 그 구조 자체가 결국 그리고 2명을 추천한다고 하면 보수 인사 1명, 진보 인사 1명 갈 수밖에 없고 굳이 얘기하자면 대통령 누구 선택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가 있냐?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인사청문회 하자는 겁니다. 인사청문회 해보나 마나지 그 뭐. 무시하고 임명. 권은희 의원 안은 동의. 국회 동의를 받자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공수처가 검찰처럼 예를 들어 정권에 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게 하려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최소한 국무총리나 대법관, 대법원장 같은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공수처의 독립성을 유지시킬 수가 있지. 지금처럼 그냥 하나만한 인사청문회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권은희 안 가지고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백혜련 안, 권은희 안 2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의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혁 모임에서 있었던 내부 토론. 사실 그 안에 권은희 의원도 들어 있었어요. 내부 토론을 보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각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정보망을 가동해 가지고 민주당의 진위가 뭐냐를 살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최근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진위는 뭐였냐면요.
이제는 공수처라는 것에서 내용 갖고 오히려 다투지 않겠다는 의지가 약간 민주당 쪽에 보여요. 예.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뭐냐면은 공수처라는 껍데기만 붙어 있으면 뭐든 받을 수 있다라는 느낌도 약간 감지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라기보다는 그거는 일단 기본적인 아니고요. 거는 다 준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말씀드리면 예전에, 권은희 안대로 가면은 사실상 권은희 안보다 더 강한 것도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했던 것처럼 충격 완화용 아이템 또는 국면 전환용 아이템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합의가 없이는 특히 이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 공수처법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국면 전환은 두 분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아마 저는 동의하시기 아니고. 어려워요. 아니, 왜 그렇게 왜냐면 얘기하면은- 이게 사실은 잠깐. 사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천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란표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구도가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 의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나는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몇 명 깔려 있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방금 이렇게 떠오른 얼굴이 좀 네. 있어가지고 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실 그 이해 관계자가 제일 그 이해자 관계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 그 어떤 법안이 통과되는 방식은 최대 공약수거든요.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보면은 공수처에 대한 어떤 여당의 요구 사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은 바깥쪽에 이제 아군들을 더 표를 만들어야 끌고 모으기 되니까. 위해서는 네 말도 들어주고 네 말도 들어주고 좋아요. 하다 보면은 예. 이제 껍데기만 상대적으로 공수처가 이 입장에 대해서는 현 변호사님이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뭐 끝으로 아니, 어쨌든 뭐 시각이 다른 거는 모두가 네. 인정을 하실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요. 예. 아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국가보안법이나 사학법 개정 그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때 어찌 보면 언론 나싱이었잖아요. 전부 법 개정 폐지하려다가 하나도 못 했단 말이죠. 예. 그런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든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공수처에 만드는 큰 목적은 사실 검찰을 견제하자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뭐 그러면 임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국회 동의라든지 그런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당에 검찰 출신이 한 4-5분 있어요. 있는데 뭐 공개적으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1명 정도지 나머지 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진 않고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이걸 자꾸 이슈 전환이라 그러는데 이슈 전환은 어떻게 뭐 시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서초동 집회에서부터 계속 지난 주말에는 뭐 여의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서초동에서 열렸어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또 여의도도 그렇죠. 같이 있었고 그 부분 그분들이 원하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의 또 핵심은 어찌 보면 공수처 설치로 대표되어 왔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정당이라면 국민들의 또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이슈 전환을 뭐 시도하려고 되겠어요?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저는 백혜련 의원 아니나 권은희 의원 아니나 사실은 협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에 어찌 보면 이제 물론 저는 그 법원행정처장을 예. 만약에 여권 인사다. 저는 그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다음에 변협 회장 변호사들이 직선으로 뽑아요. 세모 있잖아요, 새가. 그러니까 세모가 아니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세모죠. 보수적인 분들이 더 연지 되는 안지 거 모르는 거 많죠. 세모지. 그 다음에 예. 지금 뭐 야당 2명도 나중에 뭐 정의당이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선거하기 전부터 결과를 두고 하는 거라 제가 보기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구조면 공정성은 지금의 검찰보다는 훨씬 인정되는 것이다. 절차적인 정당성 인정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정도 이야기할 때 모처럼 세 분이 같이 이야기한다 보면은 확실히 좀 날선 좀 격한 이야기들이 오랜만에 오갔던 아주 치열한 토론이 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는 현근택 영입을 놓지 않겠습니다. 네. 뒤끝 있네. 예. 뒤끝 있어. 뒤끝이 아니라 저희는 끝까지 영입 대상에 넣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또 보시면서 그러니까 또 그 야권이 둘이고 또 여권이 1명이냐 또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여당이니까 한 명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래서 여당이 저도 양보하는 이제 거야, 원래. 시간 배분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현근택 변호사께 좀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mem버가 되게 오래된 멤버 구성인데 아직도 왜 그 2대1이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원- 최고위원은 원하시면 제가 화력이 딸려가지고 그렇죠. 뭐. 원하시면 옆에 신지혜 위원장 소총해서 앉혀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올 연말에 연초에 둘 중에 한 사람 잘릴 거예요. 돌아올 거거든. 좋아요. 예, 좋은 쪽으로 좀 어떻게든 그만두시더라도 제발 적으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